오늘도 생생코리아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을 자원을 두고 본다면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라고 부릅니다. 물론 동해의 가스와 초경진류를 채취하여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는 아니게 되었지만 지금은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세계 제조업의 4대 강국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제조 강국입니다. 하지만 광물부터 에너지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자원 가격이 변동하거나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게 현 실태입니다. 그러므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산업 기반을 다지는 일이므로 가장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추진된 자원 외교는 이런 한국의 제조업의 절박함과 위기감으로 시작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민국의 자원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제조업 또한 어두워지는 상황이라 판단한 것인데요. 모두의 걱정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외교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만큼 사업의 성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 사업을 두고 정치적인 이슈와 여러 가지 문제가 떠올랐고 결국 사업은 중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정책 과정에서 미숙한 면도 있었지만 자원 개발 사업 특성상 긴 시간을 투자해야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했지만 부정적인 시선과 단기적으로 본 사업은 비판과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에 관심이 쏠리고 각 국가에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들의 주요 메인 재료인 리튬의 가격이 급등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리튬의 가격은 13배나 오른 수치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주 칠레와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공동 생산과 연구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칠레는 리튬 보유량 전 세계 1위, 생산량 2위에 꼽히는 국가입니다. 남미의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는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의 리튬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과거에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와의 관계에 주력해왔습니다. 리튬에 대한 가능성과 미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원 외교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나 수사 비판 보도가 잇따르자 철수하게 되는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관련 외교 사업을 계속 추진해 지난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가치가 확인되어 말 그대로 대박을 이뤄냈습니다. 아르헨티나보다 매장량이 많은 볼리비아의 리튬 사업이 철수된 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사업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의 선두에 서 있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산되면서 새롭게 탄생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만년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매출 1조 3,714억 원, 단기 순이익 2,764억 원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적 어려움을 겪던 해외 광물 프로젝트가 마침내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위기감으로 시작한 자원 외교. 그러나 생각했던 것만큼의 단기적 이익이 나오지 않자 마찰과 불화를 겪었고 인고의 시간 끝에 드디어 한국의 자원 외교가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의 침공 영향으로 유럽에서는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 혼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지나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닫히게 된다면 유럽 전역의 어려움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의 야간 조명이 꺼지고 월드클래스의 유럽 축구는 야간 경기를 위한 조명을 켤 수 없어 경기 시간을 변경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각국은 늦어지면서 LNG 액화천연가스 수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커지게 되자 가격이 급등했고 한국마저도 LNG 구입 가격이 올라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된다면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래 안정된 가스 공급망 확보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유럽의 핀란드처럼 200시간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외에서 가스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환경에 대해 친화적이지 않고 환경을 오히려 파괴한다는 이유로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14억 달러, 약 2,100억 가량을 투자해 20년간 연간 130만 톤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한국의 LNG 전체 수입량의 4~5%를 넘는 양입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이에 동조해 사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한데요.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실제로 환경오염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도 알아야 하지만 자원 안보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이러한 의견이 옳은지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의 여야는 상관없이 민간과 공공의 영역입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국가에 어떤 편익을 가져오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대란에
비판적이었던 한국의 자원 외교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처한 어려움 속에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생생한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